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랭크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새 누구랑 비교할 건지, 그 다음에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칸이 세 칸이에요. 함수 마법사 들어가면.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I5. I5 꼭 찍었나요? 네. 자, 여기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새 누적 참여 인원이니까. 그쵸? I5에 몇 인치가 찍혀야 되는 거는 누구의 순위일까요? H5의 순위겠죠? 맞아요? H5의 순위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는하고 랭크 써볼게요. RANK.EQ. 맞나요? 랭크.EQ를 더블 클릭. 네, 그 다음에 여기 fx. 수식, 함수 마법사. 여기서 뭐 컨트롤 A 눌러도 되네요. 랭크.EQ 하고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돼요, fx. 저는 주로 이거 눌러가지고. 자, fx 눌렀죠? 그럼 세 칸이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칸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이래요. 그쵸? 그죠? 그죠? 그러면 누구예요? H5가 되는 거예요. H5가 몇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자리에.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교 범위라고 했어요. 그쵸? 비교 범위는 어디? H5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맞나요? 자, 그리고 주소값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뭐 눌러야 될까요? F4를 눌러서 전체에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절대값. 영어 앞에도 숫자 앞에도 달러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안 바뀌어요. 음. 자동 채우기에서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비교 범위가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틀린 답이 나와요. 자, 그다음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니까 0 또는 생략.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친절하게 4라고 나옵니다. 맞을까요? 자, 자동 채우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순위 구한 순위 밑에다가 초록색 점에다 마우스 올려서 검정 십자가 나오면 드래그.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야 테두리가 안 따라와요. 자, 요렇게. 순위를 구했는데 여기다가 1, 2, 3위만 찍으래요. 자, 1, 2, 3위만 찍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if문을 쓸 거예요. if. 자, if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 그쵸? 그 다음 참값, 거짓값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은 랭크로 순위로 구한 셀이 뭐보다 1, 2, 3위만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보다 작거나 1, 2,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1, 2, 3만 찍는 거잖아. 아니에요? 순위로 구하는 결과값이 3보다 작은 거는 숫자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순위를 한 번 더 찍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값에다가 3이면 내 순위 한 번 더 찍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에는 공백이니까 따옴표 하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I5를 꼭 찍어볼게요. I5 꼭 찍으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요, 수식 입력줄에다 꼭 찍고요. 여기 랭크 앞에다 꼭 찍고, if라고 써볼게요. if하고 더블 클릭. 음. if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if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누르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fx. 네. 함수 마법사.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랭크 함수가 들어있어요. 얘를 이따 쓸 수 없으니까 복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 참여할 때 자기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컨트롤 C.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콕 찍고, 함수식 뒤에다 찍고,
결과값이 나오는 결과값이 조건이 뭐예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 2, 3위만 찍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작거나 같다 3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값에다가는 조건이 맞으면 1, 2, 3위를 찍어야 되니까 나의 순위를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V.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V. 그 다음 거짓이면 뭐래요? 공백이래요. 따옴표, 따옴표.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순위가 안 나와. 왜요? 이 아까 4위였잖아요. 그쵸?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온다고 계속 구하시는 분 계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만약에 서식 없이 채우기 못했다 그러면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리시면 돼요. 응? 응? 자, 먼저 문제를 보니까 코드의 두 번째 글자래요. 그쵸? 코드, 여기 J5에다 구할 겁니다. 코드가 어디 들어있어요? J5의 코드는. J5의 코드 어디 들어있어요? B5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B5의 셀에서 갖고 오는 건데, 자, 몇 번째 글자부터래요? 두 번째 글자부터 가져온 게 1이면 몇 글자 가져오는 거예요? 2이면, 3이면 몇 글자 가져와요? 한 글자 갖고 오는 거예요. 1이면, 2이면, 3이면 한 글자 수는 한 개잖아. 그쵸? 가져올 글자 수가 1이 되는 거예요. A이면, B이면, C이면 몇 글자예요? 한 글자예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먼저 미드로 두 번째 글자가 2인지 1인지 3인지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J5에다 콕 찍고 는 한 다음에 미드. 자, 미드 더블 클릭.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X. 자, 눌렀을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자, 요 줄의 코드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B5에 들어있다고 했죠. J5의 값은 B5에 들어있으니까 B5를 콕 찍는 거고. 몇 번째 글자부터 갖고 오기로 했어요? 두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 한 글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요렇게 2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요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값이 1이면 실험실이고 2이면 강당이고 3이면 강의실이래요.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추주 함수로 주는 거예요. 자, 추주 함수로 줘볼게요. 자, 맨 위에 J5를 콕 찍고요. 수식 입력줄의 미드 앞에 M 앞에다가 커서를 콕 찍습니다. 콕 찍었나요? 자, 그 다음에 추주라고 써요. 추주, CHO 쓰면 나오죠. 추주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추주에다 커서 갖다 놓고 FX.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응. 자, 미드는, 추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추주는 이렇게. 숫자 또는 수식이 들어있는 색. 예, 결과값이 수식이 들어있는데도 어쨌든 숫자가 들어있거나 결과값이 숫자인 거.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수식이 들어있어요. 결과값은 2인 숫자가 들어있죠? 자, 그럼 밑에 값 1에다가 쓰는 거예요. 1일 때 뭐래요? 실험실. 그쵸? 실험실. 다운표하고 두 번째 2일 때는 뭐래요? 강당. 그쵸? 3일 때는 뭐래요? 3일 때는 강의실. 자,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값이 7까지 있어. 근데 여기 4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스크롤바 있어요.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일 나오면 7번까지 있는데 목요일까지만 쓰고 못 쓰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옆에 스크롤바로 하는 겁니다.
실험실, 강당, 강의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강당이라고 나와요. 2번이었으니까. 그쵸? 그럼 자동 채우기 하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신 다음에 요렇게 되셨을까요? 다시 할게요. 디카운트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구할 열제목 조건이에요. 자,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J12까지의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여기 H12까지만 해도 전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H12까지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구할 열제목은 뭐냐면 체험학습의 개수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체험학습의 개수니까 체험 유형을 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은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학습 대상자가 성인인. 그래서 학습 대상자 성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눈하고 디카운터 쓰면은 카운터 있어요. 문자의 개수를 재는 거는 카운터. 숫자의 개수를 재는 건 카운트. 자, 두 번째 거 디카운터 더블 클릭하시고 FX. 자, 누르셨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B4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저 끝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할 게 체험학습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할 열제목은 체험 유형.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학습 대상자가 성인인.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나와요. 확인 누르면 이제 3 이렇게 나오는데 엔드 연산자를 쓰래요. 이렇게 문제 3번처럼 엔드 연산자라고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수식 입력줄 있죠? 거기 뒤에다 콕 찍고 엔드 연산자 하시고 따옴표 한 다음에 계획 쓰시고 따옴표 닫고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카운트 이프, 썸 이프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건에 선생님 조건에다가는 따옴표를 써줍니다. 다른 건 네. 조건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자 요렇게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아이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한 함수,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한 함수. 지금은 썸 이프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뭔지 볼게요. 문제 볼게요. 문제 읽어볼까요?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뭐예요? 유아예요. 그쵸? 유아가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 2, 5부터 12까지예요. 네, 제목은 드래그 안 합니다. D가 들어간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조건이 들어가는 범위는 2, 5, 12 이렇게 되고요. 그냥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씁니다. 유아.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유아가 들어있는 셀을 콕 찍어도 돼요. 응. 유아가 들어있는 셀 아무 데나 콕 찍어도 돼요. 근데 저는 쓰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조건 쓰라고. 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데 쓰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참. 이유가 뭐였냐면 유아를 쓰시고 띄어쓰기를 하셨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 안 나와요. 이렇게 유아라고 썼을 때는. 근데 주소를 찍으면 나와. 네. 왜냐면 이 주소는 유하고 띄어쓰기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 조건은 쓰기를 권장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뭐예요? 뭐의 개수예요? 누적 참여 인원, 그쵸? 그러면 조건을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구하고자 한 합계를 구할 범위 H5부터 H1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어려운가요? 가볼게요. 자, 이 14에다 콕 찍고, 자, 는 한 다음에, 자, 서미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네, 하고 더블 클릭하시고 fx. 첫 번째, 예,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자, 콕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어디예요? 2, 5부터 어디까지? 22까지. 그 다음에 조건은 유아. 아이고, 다시 할게요. 뭐가 눌러져가지고. 서미포, fx 누르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2, 5부터 22까지. 조건은 유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얘 누적 참여 인원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H5부터 H12까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요. 3340. 다시 할게요. 자, 녹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다시 해볼게요. 라지 이렇게 하시고 fx. 자, 첫 번째 칸은 누적 참여 인원의 범위가 그죠? 누적 참여 인원의 그다음에 제일 큰 값이니까 첫 번째로 큰 값 1.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